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4년도 10월 3일입니다. 이제 개천절인데, 여러분들 잘 쉬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강철산에서 77회 강의를 이렇게 10월 1일 날부터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사정상 제가 10월 7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변경한 이후에는 어떤 제 신변상의 문제라든가 어떤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바꾼 거는 아닙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신변상의 문제나 그런 거, 건강이나 그런 거에 문제는 전혀 없고요. 10월 1일, 2일, 3일이 제가 좀 운이 너무 안 좋아요. 운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3일씩 그냥 연달아서 운이 안 좋은 거는 좀 시작을 하면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월 1, 2, 3이 안 좋고 4일은 또 괜찮아요. 그래서 5, 6일이 또 안 좋아요. 그래서 보니까 7일 날이 10월 7일부터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10월 7일 날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것이고요. 또 제가 10월 4일은 또 한 분을 또 만나보러 가야 됩니다. 시험에 관련된 분이라서 이분한테 좀 많은 걸 좀 여쭤보고 부탁 좀 드리고 해야 되겠어. 좀 그것도 해야 되고, 산업인력관리공단하고 좀 책상과 의자 주는 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주 제가 민원을 한 3번째까지 냈어요. 3번째까지 냈어요. 자꾸 담당자가 헛소리를 해가지고, 말 바꾸고 헛소리가 해가지고, 징계 처분하고 딴 사람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직접 답변하라고, 이런 사람이 다 있느냐 하면서 말짱 민원이 무슨 장난인 줄 아느냐 하면서 제가, 제 민원을 한 3번까지 이렇게 냈으니까, 앞으로 이제 책상과 의자는 다 주어질 겁니다. 그렇게 주어지는 게 맞는 것이지, 그렇게 해야지 이제 수험자들한테 지급해야 될 교부제 같은 것은, 기자재 같은 것들은 반드시 지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좀 얘기가 들려오는 게 있어서 그런 것 좀 알아보고서, 요번 주대로 알아보고서 제가, 10월 7일부터 77회 강의를, 앞전의 강의보다도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문제점이 합격률이 24%가 넘었죠. 24.75%인가? 네. 합격률이 약 25%가 됐어요. 25%는 아닌데 24점 몇 프로죠.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합격률이 좀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학원에 수강생이 없습니다. 20%만 올라가도 학원에는 수강생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학원들이 또 방해를 해서 합격률을 또 끌어내리지 않느냐, 그런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건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학원들은 여러분들 합격률 높여가지고 합격자 많이 되게끔 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민원 냈던 건데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또 제 민원을 냈어요. 이거에 대한 제 민원을 해서 똑바로 답하라고. 작업대랑 책상하고 다른 건데 왜 이렇게 썼느냐, 그런 것들도 했고요. 그리고 의자는 앉아서 사용하는 거지, 왜 의자가 낙상사고로 떨어져가지고 다치는 거지 않습니까? 의자 앉아서 사용하는 건데 무슨 세상에 낙상사고가 벌어지느냐. 나는 내가 한 22년 동안 이거를 했지만, 강의를 했지만 한 번도 떨어져서 다쳐본 일이 없다. 이 의자에서 떨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장난치다가 떨어지면 몰라도 그렇다고 높이가 높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헛소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책상하고 의자가 다 주어지게끔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시험장의 사진을 갖다가 그걸 같이 올렸어요.
올려서 보라고. 이 시험장처럼 이런 올바른 시험장은 책상과 의자를 주고 그 위에 이제 이런 그 자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주게끔 사용하게끔 이 책상과 의자를 주는데 안 주는 곳이 있잖아요. 안 주는 곳이 일부러. 그런 것들은 반드시 주도록 하라. 이 문제 좀 해결을 하고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것도 그렇고 또 이 기능장 시험 관련해서 또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여쭤보고 제가 부탁 좀 드릴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오늘은 제가 차 한 잔을 마셔가면서 시간이 있으니까 10월 3일이라서 여러분들 듣고 계신 분들 계시다고 그러면은 제가 한번 시험에 대해서 좀 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정기기능자 카페에다 보니까 정기기능자 카페 강철산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강철산에 합격 수기를 써놓은 분들이 있어요. 합격 수기를 써놓는 분들은 뭐 우수회원으로 등록을 시켜드리고 평생 등록을 시켜줘요. 그런데 이 합격 수기를 잘 안 써요, 사람들이. 합격 수기를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쓰신 것 같아요. 요번 76회는 그렇게 많이 안 썼습니다. 시험 당일은 합격했다는 뭐 메시지라든가 핸드폰 메시지라든가 카톡에다가 이렇게 써주시거나 또는 뭐 전화통화를 실시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꽤 많았는데 40몇 명 정도 이렇게 됐어요. 근데 생각보다 합격 수기는 그렇게 많이 안 써놓습니다. 그냥 가신 분도 많은데 대부분의 반 이상 3분의 2 가까이는 합격 수기를 안 써요. 근데 이상한 특징이 요번에 보시면은요, 왜 안 써놓는 이유가 뭐냐면은 합격 수기를 이걸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쓰는 이유가 합격 수기를 그렇게 쉽게 쓰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은 합격 수기는 안 쓰게끔 되어 있어요. 아니 기쁘면 합격 수기 뭐 고맙다고 좀 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분들을 생각하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분들이 우리 그 강철산 카페를 보면요, 다른 곳을 다 다닌 분들이에요. 이곳저곳 다 다녀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아온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시험을 본 분들이 많습니다. 예, 강철산 우리 카페에는요, 이렇게 다른 곳 다 다녀보고서 제일 좋은 곳에 마지막 여기로 오는 거예요. 여기 최고 열심히 잘 가르치고 그러니까 강철산을 찾는 거예요. 기술 수준이라든가 또 이 시험 강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서 강철산을 찾는 건데 이분들이 시험을 엄청 많이 봤거든. 많이 봐서 엄청 많이 떨어졌어.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 한 번에 합격했다, 두 번에 합격했다, 세 번에 합격했다, 뭐 이렇게 5번에 합격했다 그러는데 나는 이번에 합격한 게 10번 만에 합격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냐 이 얘기야. 그러니까 답답하지. 그렇다고 점수가 높은 것도 아니잖아. 이 사람들이 점수 하나도 안 높아요. 그러면은 내가 합격되고 나서도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이거 남들은 이거 뭐 2번, 3번 해가지고 합격을 하는데 나는 이거 뭐 여러 번 해가지고 8번, 10번, 12번 만에 합격을 했네. 네? 진짜 12번 만에 6년 만에 합격한 사람도 있어요. 6년 만에 합격한 사람이 합격 수기를 쓰셨더라고요. 왜 쓰냐면 그분 쓰신 이유가 있어. 그리고 그분보다 한 10년 이상 하신 분 있잖아. 해서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도 써놓으셨어요. 합격 수기를. 그럼 원래 이분들이 안 써놓거든. 왜냐면 나는 뭐 6년을 했다, 6년을 해서 합격했다, 또는 뭐 누구는 뭐 10년을 해서 합격을 했다, 뭐 12년을 해서 합격했다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 창피하니까. 본인들이 창피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다 보니까 합격 수기를 대부분 안 쓰는 거야, 사람들이.
내가 여러 번 떨어졌으니까 뭐 2번, 3번, 4번 막 이렇게 5번 만에 합격했다 이렇게 한 거를 갖다가 잘 안 써놔요. 본인들이 창피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가 봐.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되는데 어차피 이름 안 쓰잖아. 이름 안 쓰고 그러는데 그러시는 것 같아. 그리고요, 그 합격 수기에다가 보면은 그 학원이나 뭐 이렇게 그 네이버 카페 같은데 그런데 합격 수기 써놓은 가짜가 굉장히 많아요. 필요 없이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막 괜히 뭐 누구 이름까지 다 거론하면서 고맙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 그 사람들이 고마워서 그런 게 아니고 가짜 수기를 많이 씁니다. 가짜 수기를 써가지고 돌리는 게 그 사기꾼이 운영을 하는 것 같아. 보니까 딱 보면은 답이 나와요. 이게 그 우리 같은 사람들은 카페니 뭐 이런 것들을 다 많이 오랫동안 이걸 학원 쪽에 오래 있다가 보니까 이게 가짜 수기인지 아닌지를 딱 알아내는데 그런 게 많아. 정말 보면은 이 카페나 이런 데 가짜 수기들이 많은데 진짜 수기하고 아닌 거는 이 구별이 돼요. 딱 보면은, 눈에 보면은. 근데 이 글씨를 많이 써놓는다고 해서 그것도 아니죠. 절대 아니야. 그리고 그렇다고 글씨를 적게 써놓고 뭘 한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글씨를 많이 써놓은 걸 좀 잘 봐야 돼. 조심해서 잘 봐야 돼. 왜 그렇게 써놓을 이유가 없거든. 그렇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겪어보니까 이 정기기능장 시험이라는 게 뭐 한 번, 2번 해가지고 합격하는 게 좀 힘들잖아. 여러 번 시험을 보다 보니까 합격해도 합격수기 잘 안 써놔요. 그게 태반이. 그래서 강철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는 써놓으셨고 3분의 2 가까이는 3분의 2 정도는 안 써놓으셨더라고. 왜냐면 여러 번 떨어지고 이제 좀 그러신가 봐. 참참하신가 봐, 마음이. 합격돼도 기분이 이상하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래서 축하한다고 인사 정도 하고 말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또 나이도 연세도 있잖아. 나이도 뭐 40대를 넘어서 50대, 60대, 70대도 있는데 그렇게 그런 분들이 합격수기를 그렇게 써놓는다고요? 그렇게 하는 분 드물어요. 그리고 내가 6년 만에 합격했다, 뭐 10년 만에 합격했다, 11년 만에 합격했다, 이게 자랑할 일은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은 뭐 창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안 쓰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합격 수기를 우리는 강철사는 좀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셨고요. 그리고 과하게 나는 수업만 하는 것이지 합격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건데 너무 과하게 뭐 저를 갖다가 칭찬한다든가 뭐 누구를 고맙다고 막 한다든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합격한 것이지 내가 합격시키는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나는 열심히 수업해서 여러분들 실력 향상을 해서 합격할 수 도움이 좀 되도록 하는 것이지 합격은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합격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한번 들어볼 것은 오늘은 한 요 3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장기 수강했던 사람들 또는 뭐 장기 공부를, 정기기능 시험을 오랫동안 공부했던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고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면, 점수가 많이 나오느냐? 아닙니다. 그렇다고 더 잘하느냐? 아닙니다. 점수, 그냥 그래요. 2년을 하던, 3년을 하던, 뭐 5년을 하던, 10년을 하던, 점수는 삐등삐등해요. 점수는. 이렇게 뭐 시간이 많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오래 공부한다고 해서 점수가 더 잘 나오고 많이 나오고 더 잘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가 않더라고. 아는 것만 많은 것일 뿐이지 실제 점수가 더 많이 나오고 잘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 합격 수기 이렇게 써놓은 걸 보면은요, 자기 몇 점 맞았다 그런 얘기를 안 써놔요. 절대 안 써놓습니다. 그렇더라고. 네, 이걸 잘 지켜보면은 이분들이 그렇더라고.
자기 점수에 대해서 안 써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공장을 이렇게 그 여러 번 시험을 보셨던 분들은 몇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본인이 조금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능적인 문제도 있을 거예요. 지능적인 머리가 좀 좋아야 되는 거예요. IQ 100은 넘어야 되겠지. 100이 넘어야지 좀 되지. IQ 100도 안 되면은 좀 상당히 좀 힘들어요, 이 시험이. 그리고 또 연습도 많이 해야 되지만 연습을 할 때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 그리고 합격을 하겠다는 의지가 또 강해야 돼. 이번에 끝내야지 이제 더 이상 없다, 라는 생각을 갖고서 이번에 합격하겠다라는 이런 강한 의지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막 그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하는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합격이 잘 안 돼요. 이곳저곳 그냥 마당발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요, 합격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냥 이곳저곳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실제 자기 실력을 향상시켜서 합격하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막 정보 캐러 다니고 뭐 수업 자료 막 그런 것들이랑 모으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잘 가르치는 곳에서, 잘 끌어주는 곳에서 여러분들을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은 빨리 합격을 해. 그렇지만 이곳저곳 막 발 다 디디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특징을 보면 귀가 얇아요. 귀가 얇아가지고 뭐 어디 합격수기 나오고 뭐 합격됐다 하고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그 사기꾼이 써놓는 거거든. 그 운영하는 놈이 사기꾼이야. 내가 알아. 그 놈 내가 보니까 71회 때 합격했다고 합격수 여기 써놓고서 72회 때 96점 맞았다고 뻥을 치더라니까. 그냥 사람이 알아보니까 94점이 최고 점수야. 근데 96점 맞았다고 뻥을 쳤어. 72회 때. 아니 나 그런 놈도 봤다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포토샵으로 하나 그림판으로 하나 모르겠지만 그 숫자를 고쳐가지고 점수도 이렇게 올려놨잖아. 그것도 봤다니까. 지가 96점 맞았다고. 필답평하고 작업평을 해서 96점 맞았다고 뻥을 치더라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걔가 하는 실력은 절대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점수가 아니거든. 우리가 알거든. 근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라고. 그런 놈도 봤어. 그 지금 신나게 저기 네이버 도둑놈 카페에서 운영하고 있잖아. 그놈. 나 그런 놈 처음 봤어. 여기 우리 카페 들어와가지고 강의 듣고 가가지고 71회 때 합격했다고 합격수 써놓고 갔잖아. 그놈. 응? 그랬더니 72회 때 96점 맞아도 뻥을 치잖아. 그런 놈도 다 있다니까. 그런 사기꾼 놈의 새끼가 거기 운영을 해가지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거기 댓글 작업하고 하는 거 다 그렇더구만. 댓글 작업도 하지만 또 합격 승인이 뭐니 다 그렇게 하더구만.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내가 사기꾼이야, 사기꾼. 나 그런 놈 처음 봤어. 걔가 장애인이라고 그러는데 몸이 그러니까 마음도 장애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 몸이 장애가 있으니까 마음까지 그렇게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귀가 얇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하고 싶으면 해요. 하고 우리 카페 오지 말아요. 좀 도대체 그런 사람들. 해봐야 그렇게 왔다 갔다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 합격 안 돼요. 합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합격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근데 드물어요. 몇 명 되지도 않아. 그리고 그 들러리로 맨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떨어지는 사람들은요 습관적으로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 불합격되는 것도 습관이에요. 습관이야. 그래서 그분들의 이렇게 공부하는 것을 잘 보고 연습하는 걸 보면은 이게 합격한다 불합격한다
그거를 알아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그 선배가 잘 알려주면은 그런 거 잘 따라오셔야지. 자꾸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봐야 그건 합격하는데 돌아가는 거예요. 늦어지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부 잘 하도록 하시고요. 제가 또 들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제 친척분들 중에서 하나가 이제 고용노동부에 있습니다.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학원들 그 내일 배움 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 내일 배움 카드로 뭐 근로자 과정, 뭐 실업자 과정 해가지고 이렇게 국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근로자 과정 중에서 좀 대폭 삭감이 되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실업자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근로자 과정에서 근로자 그 내일 배움 카드 훈련 과정에서 국비 지원이 좀 많이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어떤 것들을 삭감을 할 것이냐 했더니 이제 그 합격률이 낮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산업인력가공단에 합격자 발표가 나오면은 거기 합격률보다 낮은 시험들이 있어요. 뭐에 해당됩니까? 기술사하고 기능장에 해당됩니다. 기능장. 이런 자격증들은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모아서 이렇게 가르쳐 보면은 산업인력가공단에서 발표하는 합격률보다 학원에서 합격률이 더 낮아요. 학원 합격률이 더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국비 지원을 이제 앞으로 안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거는 이제 근로자 과정과 실업자 과정이 있는데 근로자 과정 쪽에 그 내일 배움 카드의 국비 지원이 대폭 삭감이 될 것이다. 그 소리는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삭감이 될 거냐? 제가 이제 추정해 본 거는 이제 기술사하고 기능장 쪽에 이제 국비 지원이 많이 삭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왜냐하면은 얘네들은 합격률이 낮습니다. 발표하는 합격률과 그 다음에 그 학원에서 합격하는 거하고는 학원 합격률이 더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수업 하나는 많아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게 오히려 더 낫습니다. 더 낫습니다. 그런 거 따지면은 학원이나 폴리텍에 다니는 것보다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것이 합격률이 더 높아요. 높다 보니까 그래서 국비 지원을 이제 그쪽 부분에서 삭감을 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좀 어려워요. 지금 어렵다 보니까 이런 국비 지원도 이제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완전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 전기기능장의 국비 지원을 완전히 이제 없앨 것이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기술사 기능장 얘기는 이건 제가 한 겁니다. 이건 제가 한 것이고요. 국비 지원금이 이제 대폭 삭감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정부에서 그렇게 지시를 해서 하라고 했다라는 라고 이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기술사나 기능장에 이제 수업을 하는 것들에 이제 내일 배움 카드에서 국비 지원이 많이 삭감이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 있잖아요. 필요 없는 거, 취미나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는 이 실업률을 갖다가 줄일 수 없잖아. 그런 건 아니고 취미잖아. 단순 취미에 관한 국비 지원 같은 그런 것들은 완전 삭감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은 폐지가 될 겁니다. 그런 것도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요, 전기기능장은요,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 학원들이나 어디 이렇게 보면은요, 지네 몇 명 합격했다, 떠들썩 광고하는 데 있죠. 거기는 아주 구멍이에요, 거기는. 거기는 딱 보면은요, 산업인력가공단에서 발표된 합격률보다 실제는 낮습니다.
낮다고요. 실제 산업인력가로 발표된 합격률보다 낮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광고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예? 아주 사람 모이게 만드는 이렇게 그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전에 다녔던 수강생들을 갖다가 시험 때 있잖아요. 그 빈자리를 활용해서 거기서 이제 사용하게끔 뭐 1일 수강권 뭐 해가지고 그걸 끊어준다고. 그러면서 수험자 번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합격됐는지 안 사는지 알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합격이 됐어도 그 학원에다가 대고서 합격 수기를 안 쓰죠. 안 씁니다. 왜냐면 그 학원이 합격시켜준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고 그냥 거기 일을 뭐 수강권 끊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이제 들었으면은 수험번호하고 그거 다 알려줘야 되거든. 그지? 그걸 해서 알려주니까 학원이 여기서 합격했다고 광고를 내는 것이지 실제는 그 수험자가 거기서 진짜 수업을 받아서 합격한 게 아니잖아. 아니다 보니까 합격 수익이 뭐니 그런 것도 써주지도 않고 그냥 가버린다고.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 기능장이라는 거는 이 전기 기능장이라는 거는 이 사람만 모이면은요 어디든지 합격자는 다 나오고요. 그래서 합격 많이 했다고 광고 떠들썩 하는데 주의하십시오. 우리도 보면은요 저기 대한민국에서 이제 그 많이 합격했다 뭐 어쩌고 광고 내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다 강철산 와가지고 다 여기서 마지막에는 강철산으로 다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여기서 또 안 되면은 또 딴 데 갔다가 마지막에 또 여기로 와. 계속 돌고 도는 거야. 그러다가 여기서 끝내는 경우가 많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많이 상기하시고 이 시험을 바라보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시험이 좀 많이 남았는데 며칠간 저도 쉬면서 77회 수업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77회 때 시험이 이대로는 갑니다. 이대로는 가는데 변화되는 건 있어요. 변화되는 건 있는데 그 변화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걸 잘 추정을 해야 됩니다. 잘 추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알 수 있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시험이 바뀌어 나갈 것이다 라고 변화되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알고 있고요. 또 이 시험을 갖다가 이제 끼어들어서 또 누군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끼어들어서 이제 출제에 관여하고 시험 문제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그런 시도되는 과정도 저는 지켜봤어요.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더라, 누가 뭐 어떤 문제를 내서 어떻게 하고, 뭐 기능대 경기도 어떤 게 나오고, 어떻게 해서 이제 앞으로 시험을 문제를 이렇게 바꾸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저는 캐치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바뀌지 않도록 이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변화되는 건 있습니다. 76회와 77회 때 약간 변화되는 것이 있는데 저는 그걸 뭔지를 알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77회 때 수업을 잘 해나가도록 할 것인데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77회 합격률을 갖다가 24.75% 76회 때 합격률이 76회 합격률이 24.75%인가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합격률을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든지 그 이상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77회 때. 그죠? 이걸 올려야 돼. 이걸 올려야 되니까 이게 떨어지지 않아야 돼. 그래야지만이 78회도 제대로 간다고. 그래서 30%를 넘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제 목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학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학원들은 이게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고. 높다고. 이렇게 높아지면은 수강생이 없어요.
수강생이. 왜 그러냐면은 비싼 돈 내고서 학원을 왜 가냐 이 얘기야. 비싼 돈 내고서 학원을 가봐 합격도 안 되는데 그냥 혼자 공부한다. 그 몇몇 모여서 이제 공부한다. 아니면 강철산을 듣고서 이제 혼자 한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학원을 갖다 돈 주고서 130만 원씩이나 주고서 돈을 주고서 뭡니까 합격도 잘 안 되는데 그런 학원을 왜 다니겠습니까? 대가리 총 맞았죠. 그럴 사람 없다 이 얘기야. 그래서 합격률이 이게 높게 되면은 20%를 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학원들은 수강생이 없어요. 그 비싼 돈 내고서 안 다닌다 이 얘기예요. 어차피 그 돈 다 내도 전선 조금밖에 안 줘가지고 전선 막 노란선 같은 경우에 이제 황색선 한 타씩 또 사서 또 연습해야 되고 덕트도 또 사야 되고 100원만 주는 거지. 100원만 많이 주지. 100원 싸니까 다른 것들은 이제 사서 써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막 시간 뺏기고 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합격률이 20%가 넘어간다고 그러면은 학원들은 수강생이 없다 보니까 이 수강생을 합격률을 낮추려고 계속 나쁜 짓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합격률이 한 30%까지 가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30% 넘어가도 좋고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학원을 가겠습니까? 강철산 듣는 게 낫지. 강철산 와가지고 수업료 얼마 안 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수업의 질은 어느 학원보다도 훨씬 더 낫죠. 여러분들 보시면 수업 자료라든가 그 적중률도 높잖아요. 봐봐요. 76회 때 뭐 필답형도 10문제 맞췄잖아요. 그거 10번. 그리고 또 그리고 PNC 문제도 똑같이 나왔잖아요. 76회 때 그렇게 되는데 학원이 뭐 그렇게 하겠어? 그러니까 학원들은 기능장 수업을 초창기에 하던 학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은 수업을 안 해요. 수업을 안 하고 임대를 합니다. 임대가 무슨 뭐냐? 그 작업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시험 끝날 때까지 쓰라 하고서 얼마를 받아요. 뭐 38만 원을 받고 만 원을 받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언제든지 와서 해라 하고서 38만 원을 받고서 시험 끝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하느냐? 거기 내에서 이제 재료 같은 거 좀 팔아먹고 또 책 같은 것도 좀 팔아먹고 뭐 하면서 그렇게 연명을 하는 거지. 그리고 다른 수업을 하는 거고, 그죠? 다른 수업을 하고 국비전 받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게 바로 전지 기능장의 지금 현실이에요. 왜냐면 합격이 안 되니까 합격률이 저기 말이야. 너무 높으면은 수업료가 130만 원씩 받으면 누가 미쳤다고 거기를 가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지금 하는데 임대도 이것도 잘 안 돼. 임대도 왜 그러냐면 임대도 그 합판 있지 않습니까? 그 3육 합판 2개 갖다가 대면 되잖아. 벽에다가 장수만 있으면. 아니면 베란다에다가 대면 될 거 아니야. 대고 나서 거기서 연습하면 되니까 누가 돈을 갖다 이걸 내겠냐. 38만 원이면은 전선이 지금 세타가 넘어가네. 4타 가까이 되네. 4타인데 생각을 해봐. 그거에서 연습하는 게 낫지. 미쳤다고 돈을 갖다 대고서 거기 다니냐 이 얘기야.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학원들이 전지기능장은 이제 포기하게 될 거예요. 이건 포기하게 될 거고요. 뭐 폴리텍이나 학원들은 내가 봐서는 비싼 돈 받고서 하지는 못하고 무슨 정부 지원을 해가지고 뭐 싸게 해가지고 뭐 무료 강의를 한다 그러면은 모르겠어. 근데 그 국비 지원도 이제 안 된다고. 안 되다 보니까 포기하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돼버렸어 지금 전기기능장이.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전기기능장이 정말 힘든 게 맞아요. 그렇다면은 저는 합격률이 막 30%로 빡 올라가면 좋겠어. 30% 뭐 35% 뭐 40% 이렇게 합격이 된다 그러면은 아니 사람들이 많이 시험을 보고 강조점 많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죠? 학원 안 가고 뭡니까? 여기 수업료 싸게 하니까 싸고 질 좋은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서 열심히 공부하고 합격하면 되는데 뭐하러?
비싼 돈 내고 다니냐. 그러니까 저는 합격률이 높은 게 좋아요. 높으면은 더 낫겠습니다. 제가 합격률이 30%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학원이라고 이렇게 차리는데 그냥 임대하겠습니다. 그냥 임대해가지고 어디서 시골 가서 그냥 혼자 하겠습니다. 그런 게 낫잖아. 그러면은 좀 더 지금보다 좀 나아지겠지. 그리고 강철산 수업하고, 그게 낫잖아. 그게 낫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게 낫죠. 그러면은 뭐 학원이라고 이렇게 간판 달아놓고 하면서 작업대 임대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강철산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재료 팔아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생각을 해봐. 그렇지 않겠어요? 뭐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건강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밖에서 힘든 일을 못 해요. 힘든 일 못 하다 보니까 이걸 계속 하던 걸 계속 하다가 끝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학원이나 이런 것들은 이 합격률을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20%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강철사는 합격률이 올라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의 현 상황대로 끌고 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많이 시험 보고 또 쉽게 합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합격률을 떨어뜨리려고는 하지는 않죠. 네? 그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렇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강철산에서 수업 듣고서 이제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았는데 10월 4일은 또 중요한 분을 또 만나 뵈야 되는데 뭐 좀 얘기 들려오는 얘기가 있어. 그래서 그 얘기 좀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5일, 6일 이제 끝나고 나서 10월 7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77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들어오셔서 유료 강의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많이 듣고 꼭 합격하십시오. 제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문제도 나올 수 있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만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딴 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죠?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줄게,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 곳에서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야.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걸 합격시켜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열심히 하면은 꼭 반드시 합격한다. 생각해보세요. 여기 수강에 6년 동안 수강을 했대요, 6년 수강했다는 사람이 있고요. 한 번은 12년 수강했어요, 12년. 이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합격을 했다고 합격수를 써놔. 참 희한하더라고. 왜 이런 일이 있겠어요, 왜? 이분들이. 왜 계속 여기서만 들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분들은 다른 곳에서 다 갔어. 폴리텍도 갔고요. 학원도 다녔고, 공방도 다니고, 별 다 다니다가, 최종 여기 와서 한 거야. 강철산에 와서 한 거야. 다 다녀보고 나서 이분들이 다 다녀보고서 강철산을 선택을 한 거야. 이거 물론, 폴리텍을 다녀도, 학원을 다녀도, 공방을 다녀도 합격은 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막 이것저것 다 다니면서, 합격이 안 돼서 여기서 된 거야. 여기서 돼서 이거를 해서 그렇게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수기를 써놓은 걸 봤는데 참 놀랐어요. 이런 분들 원래 합격 수기 안 쓰거든. 본인이 12년, 6년 막 이렇게 공부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리가 있나. 보통 보면은 나는 한 번에 합격했어요. 난 2번에 합격했어요. 난 3번에 합격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써놓는다고. 근데 이렇게 한다라는 건 좀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고마워해서 그런 거야. 이분들이 굉장히 고마워해서 이렇게 써놓으시는데 저도 너무 기쁘고 감사드려요. 오랫동안 저를 수강해 주시고 믿고 따라 주셨다라는 거, 그게 중요하잖아. 생각을 해봐. 응? 어느 학원을 갔다가 12년 동안 다닐 사람이 있냐 이 얘기야. 응? 그잖아. 응? 12년 동안에 6년 동안에 그 강의를 계속 듣는 사람이 있겠냐 이 얘기야. 응? 강철산만이 그렇죠. 강철산만이 그 사람 강의를 계속해서 듣는 것이지, 다른 데는 그러니까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가지도 않아. 왜? 여기서 열심히 잘 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걸 생각하시고서 여러분들 강철산을 잘 선택하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딴 생각이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래, 딴 데 가세요. 딴 데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해보면은 강철산이 잘했다, 열심히 잘했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서요, 77회 강의를 10월 7일 날 시작할 거니까 그때 열심히 잘해서 여러분들 꼭 77회 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